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이미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어떤 발언했죠? 이 발언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좀 찾자 해서 이제 노무현 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자, 징역 1년을 구형한, 지금 검찰이 1년을 구형했어요. 항소심에서도. 구체적 이유가 뭡니까? 예, 이 유시민 전 이사장이 지난 2019년이죠. 한 유튜브에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강력부가 지난 2019년 말에 본인과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 이렇게 발언한 데 따른 건데요. 이 검찰의 한 장관 재직 기간에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 점을 강조한 겁니다. 예. 이제 허위를 진실인 것처럼 말해서 검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 또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오해를 불렀고 또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소 비방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밝혔습니다. 예. 이 유시민 전 이사장 측은 검언유착 의혹을 말하는 과정 중에 이 노무현 재단 계좌 사찰 발언이 잠깐 동안 등장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사안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보는 건 언어 도단 아니냐 이러면서 반박을 했고요. 예. 유 전 이사장도 마찬가지로 오인에서 비롯된 오해였다고 이미 사과 얘기를 했었다.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1심에 대해서 억울하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해 6월 1심 선고 직후 유시민 전 이사장 무죄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도 항소할 것 같고 어차피 저희도 1심 판결이니까 항소해서 또 무죄를 다투봐야겠죠. 의혹 제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후회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이제 그런 거는 좀 그만 물어보시고요.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요.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 한 거 아니에요. 자, 앞으로의 재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영 변호사님. 실형이냐 벌금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저는 기본적으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어허.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어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허위. 사실이 아니죠. 네. 거기다가 본인이 그걸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앞에 확인을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허위의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렇게 했던 이유가 유시민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뭘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계좌를 뒤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 그 당시에 있었던 한동훈 어떻게 보면 대검 반부패 부장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무죄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 다만 1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1년 구형을 했습니다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규정을 봤을 때는 이게 비난할 만한 동기가 있고 또 그리고 피해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야기했으며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러니까 반성은 하지만 한동훈 장관한테 개인적으로 사과는 안 했었거든요. 아니 죄를 부인하는데 무슨 반성을 합니까? 예.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과실이어서 미안하다는 게 그게 무슨 반성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벌금형이 아니고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를 때 집행유예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6개월 이상 전후 어떤 실무를 보면 한 실형 1년 정도의 실형 선고될 가능성,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정도의 어떤 선고가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실무적으로 그런 케이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은 어떤 그 전파 가능성과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딱 잡아떼고 죄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1심과 같은 형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같은 명예훼손 사건이었어요. 에이, 명예훼손인데 설마 실형까지 했는데 얼마 전에 정진석 의원 명예훼손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됐었잖아요. 장혜찬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뭐 명예훼손으로 검찰은 벌금 500만 원 구형했는데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이례적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담당 판사였던 박병곤 씨의 편향된 정치 성향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 박병곤 판사가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 남겼던 여러 SNS상의 글들에 보면 노골적으로 이제 특정 정치 성향, 진보 좌파 성향을 드러낸 글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게 워낙 편향적 판결이기 때문에 2심에서 바로 잡히겠지만 이 정진석 의원에 대한 박병곤식 판결이 유시민 재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된다면? 당연히 실형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박병곤의 판결이 워낙 이상했던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라서 대체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사회 제외하고는 벌금형이나 뭐 집행유예 정도가 나오고 있어서요. 뭐 정확하게 또 이 판례가 그대로 다른 사건에 적용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